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결국 여기로 넘어올 것.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저는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가요. 주요 저항선을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대폭락, 뭐 공황, 경기 침체, 가격이 폭락해도 비트코인은 스프링처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굉장한 그 강세론자의 발언이네요. 크립토 퀀트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요 저항선이었던 5만 5천 달러까지 이제 넘어서서 이제 남은 건 뭐다? 신고점이죠. 기존의 고점 돌파하는지 아니면 뭐 다음번에 할지 남은 게 신고점 돌파 하나 남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인 비트코인 주소가 지금 무려 90 현재 3%가 수익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봤더니 지금 비트코인 주소가 96%, 전부 다 거의 뭐 96%는 투자만 했으면 다 이제 이익이었다는 얘기죠. 96%에 근접했을 때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냈고 그 결과 조금 조정되는 국면이 나타났다. 근데 제가 이거 최신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봤더니 비트코인 지수 주소죠. 비트코인 주소의 95%가 이미 수익 상태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2021년 기억나십니까? 이때 강세장 수준의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면 다 수익이라는 거죠.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재밌는 짧은 사실 기사잖아요. 그 헤데라입니다. 헤데라의 재단이 디지털 유로 협회에 합류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유로 협회가 뭐 하는 데나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 CBDC 등의 개발과 채택을 장려하는 싱크탱크다. 지금 디지털 유로 협회죠.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도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CBDC 띄울까요? 안 띄울까요? 띄우겠죠. 거기에 플랫폼으로 지금 협회 회원이 됐다. 글쎄요.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헤데라 홈페이지 가보시면 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처럼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 연준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거를 뭐 CBDC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연준에서 CBDC가 나오게 된다면 그 CBDC가 플랫폼이 있어야죠. 그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가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죠. 그 도로가 바로 이 헤데라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헤데라와 되게 비슷한 유형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의 창업자가 MIT 교수죠. 연준과 미국의 SEC가 이제 뭐 MIT 뭐 그 대학교는 그 보스턴에 있지만 워싱턴과 미국 전체 땅덩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에는 뭐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헤데라와 알고랜드. 비트코인이요. 중국의 웨이보 검색어 순위 11위에 올랐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그 비트코인 뭐 거래가 그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코인 매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채굴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다 금지거든요. 지금 여전히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금지 상황에서도 검색어 순위가 11위에 오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치면 웨이보, 우리나라는 네이버죠. 뭐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치면 구글에서 비트코인이 혹은 이제 알트코인이 검색 순위 1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탈출해야겠죠. 분할 매도하면서 시장을 탈출하죠. 지금 11위, 뭐 중국에서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서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USDC가 일본에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코인체크는 일본의 거래소거든요.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본 내 USDC 사용성을 확대하고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사실 저는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소름이 돋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요. 비트코인 뭐 도미넌스라고 하죠. 지금 53%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더리움은 뭐 17에서 18% 정도 하는데 이 두 개 합치면 코인 시총의 70%를 넘어갑니다. 이 시장을 전부 다 잡아삼키고 있는 기업이 있죠. 블랙락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뭐 현물 ETF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 뭐 유럽의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까지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엄청난 그 유출이 나오는데 그게 블랙락과 피델리티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클에 수천억, 뭐 4천, 5천억 이상 투자한 곳이 어디입니까? 블랙락 피델리티죠. 블랙락이 또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코인베이스에 투자 엄청 했죠. 채굴 기업, 정말 소위 말하는 메이저 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지갑, 뭐 인프라 할 것 없이 블랙락이 사실상 시장을 거의 뭐 다 잡아먹었죠.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더리움까지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USDC죠. 이것까지 시총을 다 더하면요. 거의 코인 시총의 한 80%를 그냥 블랙락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근데 USDC는 사실 디지털 달러거든요. 이게 왜 일본 내에서 이렇게 쓰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결제할 때도 쓰고 편의점에서 이 달러로 결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뭐 코인 사고 뭐 디파이에서 이자 받고 이런 수준으로 쓰겠지만 이게 저는요, 그 결국에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앞에 디지털이란 말을 붙였죠. 디지털 달러 시대에 디지털 화폐 시대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겠구나. 근데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이돈을 찍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금 뭐 사실상 생산 원가가 안 들겠죠. 디지털 달러 이거 뭐 돈이 뭐가 들겠습니까? 디지털 달러는 찍어내기 훨씬 더 쉽겠죠. 뭐 프린팅 머신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럼 이제 눈치채셔야죠. 이제는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를 무제한 발행해서 전 세계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다 뿌려놓겠구나. 근데 그거의 담보가 뭡니까?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달러죠. 아, 미국의 빚도 무제한으로 찍어서 그거 계속 수출하겠구나. 달러 패권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사실 USDC와 테더는요. 우리나라 주요 코인 거래소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은 이걸로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빗썸 같은 데 가서 테더를 삽니다. 뭐 살짝 비싸거든요. 뭐 우리 지금 환율보다 좀 비싼데 그 테더로 그냥 외국계 거래소를 보내니까 송금 수수료가 지금 무료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제가 해외 거래소 코인을 산 적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코인 사는 데 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성을 확대하고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검은돌 회사 피델리티가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구나.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코인판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코인판을 키우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코인베이스가 그 USDC, 이게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 테더의 성장세를 추월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요, 테더가 USDC보다 3배, 4배 이상 더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테더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안 되니까 성장세가 USDC가 더 좋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셔야 될 게 블랙락과 코인베이스와 서클은요. 사실상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블랙락에서
서클, 그러니까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에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클이 발행한 돈을 관리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블랙마켓입니다. 서로 얽히고 얽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뭐 저의 예상이긴 하지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여기에서도 예전 비트코인처럼 각자 역할 분담해야죠. 누가 자산운용사 신청하면 대리점은 누가 할 거야? 보관은 누가 할 거야? 거래소 어디에 상장시킬 거야? 이거 본인들끼리 다 이제 역할 분담할 겁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수탁 누가 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또 코인베이스가 뭐 실제로 지금도 맡고는 있습니다. 근데 ETF들 또 뭐 한 나중에 가면 열 몇 개 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코인베이스가 먼저 이더리움도 수탁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중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수탁을 코인베이스가 독차지하는 것을 전통 금융이 가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전통 금융, 좀 이제 뭐 은행이나 뭐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수탁 기관들에게 좀 바톤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이 그렇게 됐었다고 하네요. 25년, 26년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CBDC의 시총이요. 저는 현재 기준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시총이 5배, 10배면요. 개별 코인은 뭐 20배, 30배가 우습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사이클 29년, 30년 그때가 되면요. 현재 대비 시총이 디지털이 커런시 화폐들의 시총이 현재 대비 한 10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죠. 이 지금 사이클, 다음 사이클, 특히 이번 사이클이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정말 될 수가 있겠다. 인생 마지막 수익률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 정도 수익률을 소위 말하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승진도 뭐 어쩌다 한두 번이지 승진을 계속 합니까? 보너스도 한두 번이죠. 자영업 쉽습니까? 이제는요, 사실은 뭐 인공지능 로봇, 이제는 뭐 키오스크도 나오고요. 커피도 뭐 고기도 이제 막 로봇이 구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모로 이번이 특히 이번 상승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더리움 전문가가 얘기를 하네요. 현물 ETF 승인되면 이더리움 사상 최고가 예상. 뭐 비트코인이 ETF 때문에 사상 최고가까지 찍진 못했었죠. 근데 어쨌든 5월 23일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면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업비트에 보니 대략 590만 원이죠. 뭐 지금 뭐 400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부터 보통은 큰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과 특히 이제 일본의 주식, 뭐 잃어버린 34년, 그 89년도에 찍었던 고점을 정말 34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을 할 만하죠. 그런 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제 포인트는 뭡니까? 그 다음을 항상 내다보는 거라고 했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신규 투자자 본격 유입 아직이다. 고점은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상승장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단기 투자자들 비율이 빠르게 상승한다. 근데 현재 단기 투자자들이 좀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을 하면서 이들 물량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이때가 이제 꼭지 중에 꼭지죠. 근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와이저 이게 좀 길긴 한데요. 굉장히 좀 포인트를 잘 찝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매트 호건이라는 CIO죠. 과거에는 이제 개인들이 뭐 일부죠. 소위 말하는 약간 뭐 오타쿠 뭐 이런 덕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융 어드바이저,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 등 큰 손 투자자들이 모두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걸 주택시장 그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시장에 갑자기 원래는 일반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죠. 물론 기관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100명의 초고액 자산가들까지 매수에 나서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보유한 자산만 115조 원이 아니죠. 115조 달러 수준이다. 이게 이제 뭐 몇십 경이 넘어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가 없었죠. ETF가 없으면 저 자금이 비트코인 크립토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게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인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1%만 유입돼도 그 규모가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입니다. 1% 들어오는 즉시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막 기업 공개, 이걸 ETF를 IPO라고 하더라고요. 전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IPO에 나섰고 시장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요에 맞춰서 오늘날 채굴하고 있는 양의 100% 이상을 매집하고 있다. 나오는 족족 누가 다 사간다는 얘기죠.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물량을 시장에 팔아야겠죠. 누군가 팔아줘야 그걸 누군가 줍는데 지금 장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이동량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면 이게 5년 내 최저 수준, 아무도 안 팔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70%가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뭘 내놔야 수급이 맞잖아요. 근데 수요만 지금 폭발적이라는 거죠. 결국에 기존 비트코인 홀더들이 어느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장에 좀 내놔야 이게 수급이 맞겠다. 지금 포모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인들이다? 아니요.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기관 쪽에서 큰 포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조차도 나는 뭐 알트코인은 팔아도 비트코인만큼은 나 안 팔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넘사벽 레벨로 결국은 올려 놓을 거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뭐가 나와야 이걸 뭘 그 균형이든 뭐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요,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제가 해석을 해보면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코인도요, 주식과 비슷해질 거예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시총이 높아지면 그 이제 변동폭이 적어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처럼 결국 기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큰 돈 벌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리일 확률이 50% 이상이다. 50% 정도 예상한다. 뭐 하나만한 얘기죠. 뭐 근데 현물 ETF 말고도 뭐 비트코인 반감기, 댕쿤 업그레이드, NFT 거래량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4년 말까지는 최소 8만 8천 달러, 또 어떤 사람 9만 달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컨센서스가 이겁니다.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내에 최고점 비트코인 돌파할 거고 연말까지 가면 8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억 2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되게 이게 지금 컨센서스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연말에 1억 2천? 이더리움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1억 2천이면 이더리움은 한 1천만 원은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퀘스천은 이거죠. 그때 알트코인은 어디에 가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급등락에 또 쉽지 않은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걸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2.2조 달러에 근접한다. 이게 이제 지난 해와 비교해서는
한 5%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돼버렸죠. 비트코인 시총 지금 도미넌스가 약 53%. 제가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가서 들여다봤더니 비트코인 점유율이 53%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7년의 상승장, 21년의 상승장 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이었죠.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엄청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근데 이제 되게 지금 추세가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약간 그 정체 구간에 있거든요. 50%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좀 떨어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알트 시즌이 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달러 인덱스도 한번 봤거든요. 달러의 강도죠. 지금 뭐 1960년대부터 쭉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달러의 인덱스가 약간 하락 추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는 뭐 주식 시장에 좀 반대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서도 이제 103.7 정도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했죠. 한다 하면서 뒤로 미뤄지니까 인덱스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DYX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한다면 코인이나 주식 시장에 상승세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좀 하락을 하면 앞으로는 몇 년간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가 강세장 시작됐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 비율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그 보라색 그 어떤 색으로 표시된 음영이요. 쉽게 말하면 단기 홀더. 최근 그러니까 좀 샀다 팔았다 하는 단기 홀더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일희일비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가격 떨어지면 다 팔고 다시 나오죠. 가격 오르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21년도 다시 또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가 이번 하락장은 유독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기 홀더들의 이 지표가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이게 미니 랠리가 될 것이냐, 2019년에 봤던 비트코인 그냥 적당히 오르고 이제 코로나 한번 크래시가 왔거든요. 그것이 될지 아니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뭐 센티멘트라고 하는 곳에서 S&P 500 지수가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더라. 상승세가 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의 주식, 이 증시 간 상관관계가 낮아질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 다른 자산들, 뭐 주식이나 채권, 뭐 금같이 기존 자산들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분산 투자, 위험을 좀 나눠 놓기 위해서 연관성이 낮은 걸 선호하고요. 두 번째, 기관들이 주식으로 지금 사실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주식 특히 인공지능, 뭐 그냥 돈만 넣었다 하면 다 그냥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상상력이죠. 그 기관들이 뭐 엔비디아로 돈 벌고 뭐 IT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냥 그 돈 딱 싸들고 집으로 갈까요? 혹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비트코인 뭐 우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 사서 지금 뭐 거의 이제 2배 이렇게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이제 집으로 가실 겁니까? 그냥 은행 계좌 빼놓고 코인 시장 나 이제 떠날 거야. 하실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벌었으니
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추구하실 겁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 이 포모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기관의 포모를 저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포물선 패턴이 있는데 이거 상승하면 이번에는 9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돈 1억 2천만 원 정도 되면 팔까요? 아니면 그때 또 살까요? 이걸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 25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탈출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4월, 5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더리움이 1천만 원 가까이 돼버렸다? 그때 파셔야 될까요? 그냥 가만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좋은 투자자라고 하는 건요. 미래를 잘 맞춘다?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냥 잘 대응한다죠.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이유는요.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 잘 굴러갈까요?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잘못된 예가 패닉셀 하는 거고요. 포모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대안들, 계획들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 못했을 때 급등이 올 수도 있고요. 예상 못했을 때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기본 원칙을 가져가시되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자체가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2년 이후로 처음이다. 소위 이제 물 들어온다는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코인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암호화폐 랠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된 현금이죠. 법정 화폐와 이 코인 시장을 연결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거래, 대출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1위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죠.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1위는 어디입니까? USDC죠. 이 두 개가요. 지금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코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 블랙락 피델리티 아닙니까? 중국도 그런 집단이 있겠죠. 테더의 뒤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국계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당하지 말고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뭘 하고 무슨 의도로 실제로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겠죠. 탐욕을 자제하고 공포를 극복해야만 이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포는 극복하셔야겠죠. 바이비트라고 하는 여기 이제 중국계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뭘 선호합니까?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있다. 그 뒤를 비트코인이 바짝 따르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에 더 긍정적인 개인 투자자와 대조되고 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약을 하면요.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기관들은 비트코인만 관심에 굉장히 있었죠. 그 ETF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트코인에 관심이 있었죠. 지금 불과 한 두 달 지난 지금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뭐 거의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좀 기관과 항상 이 일반인들이 조금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기관들이 이더리움 그렇게 사는 이유,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저는 ETF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너무 많이 사니까. 그렇죠?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투자은행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지금 3,000달러 이더리움 돌파했는데 이거 ETF 기대감에 따른 결과 아니야. 이걸 조금 제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더리움은 ETF 없어도 오른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약간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뭐 그럴 만큼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돈이 돼버렸죠. 근데 이더리움은 뭡니까?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건 조금 이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뭘까요?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당연히 높죠. 가장 강력한 돈, 비트코인이나 가장 강력한 플랫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수익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시바이누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밈코인입니다. 그 더지코인에 이어서 지금 밈코인 뭐 탑 2죠.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우리 현물 ETF 좀 신청해 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 비트코인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시바이누다. 검색 인기에서 이더리움과 리플, XRP도 우리가 다 제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ETF 빨리 해줘. 투자 프로세스 간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시장이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지금 이 수요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SEC의 논리는 항상 그거거든요. 그 법원의 그 판결도요. 선물 ETF가 없으면 현물 ETF를 바로 이렇게 먼저 승인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가 바로 ETF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 만약에 이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알트코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바이누가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이 알트코인의 상승세 혹은 하락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뒤에 공을 붙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쫓아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아직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블룸버그가요. 비트코인 중장기 모멘텀이 긍정적, 큰 하락이 없을 것이다. 굉장한 펌핑 기사죠,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까요? 근데 제가 이 문구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담당자가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강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팩트입니까? 의견입니까? 이건 팩트죠.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요, 지금 고금리인데도 지금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어내고 그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24년 말, 25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까요? 25년, 뭐 23, 올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폭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요, 2017년과 21년도를 방불케 하겠죠. 그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소위 이제 그 이성이 마비가 되는 정말 엄청난 포모가 몰려들겠죠. 광풍, 뭐 태풍이 불겠죠.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은퇴하셔야죠. 그때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뭐 울트라 사운드 머니, 매우 단단한 건강한 돈이다. 뭐 이더리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그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뭐 세계 여행을 가고 퇴사를 하고 다 좋은데요. 이상적인 꿈만큼이나 냉철한 현실 인식이 되어야만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제 생각에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시총이 많이 큽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뭐 2배, 3배, 뭐 많게는 5배, 7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5배, 6배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 가능할까요? 아마 어려우겠죠. 그 시드 머니가 뭐 크지 않는 한요. 그렇다면 관건은 이거 아닙니까? 어떤 알트코인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알트코인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냐? 사실은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그 업비트나 뭐 저평가된 코인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싸게 사느냐.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렵죠. 얼마나 싸게.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좀 이제 상승세가 올라와서 지금 뭘 사야겠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사실 뭐 충분히 사신 분이라고 해도 아, 그때 좀 더 살 걸. 누구나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최선은 뭘까요? 제가 이제 고3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공부를요. 약간 그 고3 수험생처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면 코인 공부를 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종목을 잘 사셔야겠죠. 매수를 그리고 하시고요. 기다렸다가 팔고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다 성공할까요? 종목 선택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매수를 비싼 가격에 사는 것도 실패가 가능합니다. 대기를 못해서 인내를 하지 못해서 먼저 팔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파는 데서 이게 이제 높은 데서 팔아야 되는데 너무나 큰 공포감의 밑에서 팔아버리면 이게 이제 실패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끝나면 될까요? 실패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3 수험생으로 가야죠.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걸 샀지?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지코인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하지 말자. 대표적인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번에 나올지 25년에 나올지 모릅니다. 최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해서 정말 붕붕붕 하고 이제 상승이 마지막 끝자락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도지코인이 이게 21년 주봉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기존에 올라왔던 것보다 2년, 3년 상승분보다 일주일 만에 그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것만은 하지 말자. 근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투자자의 80에서 90%는 이 상승, 무섭게 상승하는 1, 2주, 이때 들어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근데 이게 뭐 연출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글쎄요, 알트코인의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꼭지는 아닌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은 모르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그 외 알트코인들이 조금 덜 올랐다 가급적이면 조금 파란 날, 좀 하락하는 날 조금씩 줍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봉크라고 하는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보니까 이때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상승에 이 포머를 하지 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열차에 타면 제가 이제 좀 사망이라고 이제 한자로 적었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말자. 지금 저는 알트코인이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마지막 열차 타는 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패닉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차 타셔도요. 기다리면 좀 2, 3년에 정말 어려운 그 기다림이 사실은 있죠. 근데 그것보다 기다리면 회복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패닉셀 하는 순간 끝입니다. 큰 손실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패닉셀만큼은 절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 파이사이클 톱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선이 맞닿을 때가 정확하게 피크를 찍었었죠. 2017년 말에도 이게 찍었고요. 2019년 6월 달 제가 이건 이제 지금 하늘색 그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개 선이 닿을 듯 하면서 안 닿았습니다. 제가 이걸 로컬 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이클 탑은 그 사이클의 최고고요. 로컬 탑은 중간에 그냥 적당히 한번 이제 천정을 한번 찍은 거죠. 그리고 21년도 4월 달 이게 또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두 개의 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항상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지금 그 뭐 둘 간의 간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그 다음은 알트코인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 알트코인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한번 쭉 추려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인기 없는 거 아는데, 다른 거 이미 올랐는데 그 오르는 걸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친구. 두 번째, 우리가 큰 돈은 알트코인으로 벌자. 하지만 그 큰 돈을 번 다음에 바로 덥석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행 계좌로 뺀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내 돈입니다. 하락장을 기다리셔야죠. 하락장 사실 1년 이상 걸립니다. 바닥까지 찍는데 과거에 보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기다렸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플러스 알파는 뭐 여기 솔라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자를 주는 또는 뭐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매수했다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자. 되도록이란 말을 제가 쓴 건요. 급전이 필요하다. 빚이 있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사람마다 재무 상황 뭐 다 다르세요. 뭐 어떤 그 투자 성향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아무것도 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네 번째, 정 사고 싶다면 이왕이면 18원 날 떨어진 날 그날을 선택하자. 다섯 번째, 이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1년 반, 뭐 2년 이내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제발 이 기회를 망치지 말자. 여섯 번째, 지금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요? 언제 사요? 이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공부하는 것에 2배 이상 매도에 대해서도 준비하자. 언제 팔 거냐? 얼마에 팔 거냐? 어떤 지표를 볼 것이냐? 몇 퍼센트를 팔 거냐? 현금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뭐 다른 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 그냥 맡겨 놓을 것이냐? 매도에 대해서 시장 탈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크립토 TV 구독자분들 결국에는 1, 2년 내에 모두 성공한다. 이거는 그냥 제 바람입니다. 결국 1, 2년 내에 모두 성공한다. 제가 이제 2%만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떤 바람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2% 빼고 98%를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직접 뭐 투자를 해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드릴 수 있는 뭐 정보나 지식이나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슈퍼챗이다, 뭐 계좌이체다 해서 후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또 말씀을 못 드린 분이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상승장의 기분 조금 즐겨보시죠.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